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조금 전 귀국길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윤영호 씨로부터 제기된 저와 관련된 불법적인 금품 수수 이야기가 있는데 단호하게, 명백하게, 아주 강하게 이 의혹이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적인 그 어떠한 금품 수수 전혀 없었다, 단연코 없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말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무근이고 어떠한 불법적인 금품 수수 없었다. 불법적인 금품 수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십니까? 일단 뭐 들은 그대로 저는 예. 그 명쾌하게 이제 입장을 밝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나온 입장들을 보면 어쨌든 그 행사에 가서 뭐 축사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행사에 뭐 전재수 장관 말로는 이제 전 장관이 되겠나요? 전 장관 말로는 600명이 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행사에 가서 내가 축사했다면 사진이나 영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행사 당일을 또 특정할 수 있다면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전재수 전 장관이 뭐 아직 사표가 수리가 되거나 대통령실과 이게 얘기가 된 건지는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전재수 장관이 어쨌든 간에 이 일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수사를 받아보면 더 투명하게 좀 밝혀질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자, 야당에선 장관직부터 내려놓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전 장관, 장관직을 내려놓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긴 하지만 해양수산부가 또는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제가 당당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이 사실이 얼마나 허위 사실이고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였는지를 확실하게 밝히는 데 있어서 해양수산부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처신이 아닌가. 사실 무근이라고 하시는데 장관직을 내려놓으시는 게 혹시 일부 인정을 하실다는 거예요? 뭐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좀 고민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지금 해양수산부가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되는 것이죠, 장관으로서. 그런 차원에서 더 책임 있게, 더 당당하게 이 문제에 대처하겠다라는 저의 의지로서 의혹은 부인을 하면서도 장관직은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장의 기자들도 이게 의혹을 일정 부분 인정을 하는 것이냐라고 되물었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긴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진정성 있는 사퇴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보면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부산시장 출마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었죠. 예. 본인이 부산시장 출마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어차피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놔야 됩니다. 공직 사퇴 시한이 내년 3월 4일까지거든요. 그러면 원래도 사퇴해야 되는데 지금 본인의 통일교로부터의 금품 수수 의혹을 부인하기 위해서 조금 일찍 내려놓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추측하는 배경에는요. 지금 전재수 장관의 혐의가 만약에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뇌물죄가 적용되지 못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겁니다. 예. 그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죠. 그런데 특검에서 4개월 동안 이 사건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도 하지 않고 이첩도 하지 않고 시간만 끌면서 공소시효가 임박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공소시효 때문에 경찰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를 한다면 이 사건은 더 이상 실체를 밝힐 수가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점까지 고려해 봤을 때 만약에 전재수 장관이 본인이 거리끼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 때문에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어차피 물러날 장관직을 조금 일찍 내려놓음으로써 국민들에게 본인의 주장이 설득력 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론합니다. 정치자금법 사건이 아니라 뇌물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특검에서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적용해서 수사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검토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측이 특검에서 진술한 바를 보더라도 한일 해저 터널이라고 하는 그 통일교의 수건 사업 때문에 당시
그 하늘 해저 터널의 출발점으로 지목되고 있었던 가덕도가 행정구역상 속해 있었던 부산 북구 강서구의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전재수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진술 내용이 대단히 구체적이어서 전재수 의원이 돈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이건 복돈이니까 받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작은 상자에 담아서 제공했다라고까지 진술했다고 한겨레가 보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직무 관련성을 입증한다면은 뇌물로 적용해서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만 문제는 경찰의 수사 의지입니다. 현직 국회의원인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는 것이 경찰이기 때문에 과연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갖고 수사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머릿속에 물음표를 그리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찰의 수사 의지가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에서는 그렇게 충분히 우려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윤석열 정권 3년을 보면은 아무리 진실을 가리려고 하고 대통령이 압력을 넣고 장관들이 압박을 하고 나쁜 짓을 해도 이거 금방 또 밝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우려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믿고 기다리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전재수 장관 외에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정원장 이름도 이 통일교 연루 의혹에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정동영 장관도 오늘 관련해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고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이제 정동영 장관이 오늘 입장 예.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는데 아무래도 싱거운 발표가 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벌써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근데 좀 이런 생각은 있어요. 앞서서도 이제 말씀이 나오긴 했지만 이 통일교가 이제 수건 사업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수건 사업이 한일 해저 터널이라는 아젠다인데 예. 이 과거에 저도 이제 국회 이제 국토교통위에서 이제 근무하면서 이 해저 터널 관련된 어떤 사업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해결하려면 한두 명의 정치인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위, 해양수산위, 그리고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 그리고 한일 의원연맹 소속 의원들, 이러면 여당, 야당의 많은 의원들에게 사실 통일교가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나경원 의원도 얘기가 나오고 김규환 전 의원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저는 어떤 현역 정치인이든 전직 정치인에 대한 이름이 오고 갈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럼 추가적인 다른 의원들이나 정관계 인사들이 포함이 됐을지 안 됐을지는 수사가 더 진행이 되어야 알 수 있는 부분인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매우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고요. 저는 전재수 의원의 실명이 가장 먼저 나오게 된 것이 일종의 미리 보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재수 의원이 지금은 민주당의 3선 중진이고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에 속해 있는 현직 장관입니다만 이 금품을 받았다고 지목되는 시점에는 초선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전재수 의원이 금품을 받았다고 하는 의혹이 사실이라고 하면 예. 초선 의원에게 그렇게 거액의 불법 정치 자금 또는 뇌물을 주고 시계까지 주고 이런 예. 일이 있었을 때에는 그보다 훨씬 더 정책 결정의 핵심에 있는 정치인들에게는 과연 로비가 없었겠는가? 그리고 그들에게 로비가 있었다고 하면은 얼마나 더 많은 금품이 주어졌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른바 통일교 리스트의 명단에 15명이 있다고 하는 언론 보도가 나온 지도 벌써 나흘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되고 그것을 경찰이 하기 어렵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자, 김건희 특검이 수사하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야권에서 시작해서 여권까지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자, 야당은 대여 공세 소위를 높이고 있는데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특검이 출범해서 특정 종교와 연관지어서 우리 국민의힘을 얼마나 탄압했습니까? 당사 압수수색하고 저희 당원 명부를 다 가져가겠다고 그렇게 난리쳤는데 결국 그 수혜자는 뒤에서 검은 돈을 받은 것은 결국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윤형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결심 공판이 있었잖아요. 최후 진술에서 추가적인 폭로가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있었는데 일단 침묵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윤영호 전 본부장이 이러한 일종의 폭로를 한 이유는 특검의 어떤 수사에 대해서 조금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검의 본인에 대한 수사의 신뢰성이 좀 떨어지면 본인이 지금 이제 뭐 결심하고 이제 선고가 곧 나오겠지만 선고할 때 본인의 양형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지 않을까. 또 본인은 이 전방위적인 이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인 이런 로비를 함에 있어서 본인이 전달자 역할만 했을 뿐인 것이지 이걸 결정하는 것은 본인이 위에 있는 뭐 한약자 총재라든지 이런 지휘부라고 말을 좀 돌리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본인의 양형에서 조금 더 혜택을 보지 않을까라는 곳에서 저는 폭로가 출발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미 이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이제 시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또 본인도 조사를 또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면 됐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 전 본부장이 양형 여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을 것이다. 그 결과다라는 말씀이신데,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일주일 사이에 종교단체 해산을 2번이나 거론을 하면서 이게 야권에선 이 사태를 키우게 되면 통일교를 해산시켜버릴 것이다, 뭐 큰일 날 것이다 라는 협박성 발언이다라는 해석까지 나왔었습니다.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거라는 해석도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특정 단체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산이 가능한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하는 것도 대단히 이례적인 일인데 예. 그걸 일주일 사이에 반복해서 언급하는 것은 더더욱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그 2번째 언급에서는 어떤 표현이 있었습니까? 재산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즉 통일교가 만약에 법적으로 그 재단 법인이 해산된다면 통일교의 막대한 재산들이 다 국가에 귀속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 것이라고도 풀이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물론 자기 자신의 재판 전략을 위해서 총알을 아낀 측면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과연 그런 판단이 자발적으로 나온 것인가 아니면은 압박 내지는 겁박에 의해서 나온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되는 것이죠. 특히나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중계가 되어서 많은 국민들께서 직접 보셨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국민들의 뇌리에는 그 발언과 윤영호 본부장의 침묵이 무관하게 해석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좀 추가로 좀 설명드려야 될 게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한 발언을 한 것은 12월 초입니다. 근데 윤영호 본부장이 이러한 진술을 한 거는 8월로 알려져 있어요. 예.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윤영호 본부장이 8월에 특검에서 했던 진술을 알고 나서 이거 압박을 했다? 이건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언제 알았는지가 쟁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예. 뭐 언제 알았다고 하더라도 예. 이것은 상식적으로 만약에 그런 사실을 어쨌든 알고 있었다고 하면 오히려 얘기를 꺼내지 않고 조용히 뭐 플레이바게닝을 시도하는 그런 것이 합리적인 것이지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본인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해석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2일과 9일에 종교단체를 언급하면서 해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게 이 시점에 왜 이야기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 통일교와 관련해가지고 사실 전방위적인 로비와 관련된 것들이 사실 과거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거론이 되어 있던 그런 얘기고 최근에는 사실 일본의 자민당이 집권당인데 예. 이 통일교 해산과 관련해 가지고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일본에서의 국민들의 어떤 지탄도 있는데 반면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니까 일본에서 조회수가 이 기사가 100만 회가 넘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원론적으로 이 특정 종교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것을 밝히고 또 잘못된 점이 있으면 해산까지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종교단체는 사실 세금에서 혜택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 문제까지 거론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라는 말씀이신데 그 원론적인 얘기를 이 시점에 했다는 겁니다. 자,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 이름까지 특검이 획득한 녹취록에 언급이 되면서 이거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을 한 거냐, 대응을 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 분석이 나올 수 있어요. 특히나 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2번째 언급한 시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번 언급한 것도 이례적인데 예. 2번째 언급한 시점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심 최종 진술로 그 명단을 공개할 수도 있다는 추측이 제기된 바로 그 결심 공판의 하루 전날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통일교 관계자들이 유심히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경로로든 윤영호 씨에게 전달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일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많은 언론이 예상했던 그런 명단 공개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도 그러면은 통일교에 대한 직간접적인 정권의 압박이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영호 씨의 재판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거든요. 항소심도 남아있고 또 경찰이 수사를 하든 특검이 수사를 하든 어떤 형태로든 이 수사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지 못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압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결국 국민들께서 예의주시하셔야지만이 막아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장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이 의정활동을 한 지 1년 6개월 만에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그 모습 보겠습니다.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에 돌아가기를 희망합니다. 흑백 논리와 진영 논리는 벗어나야지만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윤 정부의 계엄 이후 지난 1년간 이어지고 있는 불행한 일들은 극복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계엄 이후 이어져 온 사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진심 어린 소회를 밝히신 것으로 들리긴 합니다만 의원직 사퇴를 했어요. 국민의힘에서도 많은 분들이 거의 없었다고 알려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어쨌든 본인이 예.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저는 그래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 나름대로 이제 희생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어떤 국민의힘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첫 출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그 나름대로는 존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삼자적인 입장에서 좀 아쉬운 점은 이렇게 이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다고 하면 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 과정에서 이 사태의 변을 조금 더 분명하게 밝혀줬으면은 그게 국민의힘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인요한 의원이 하는 얘기는 그냥 뭐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간다 뭐 그런 정도 수준인 거예요. 어떤 내용이 더 들어갔어야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예를 들어서 뭐 계엄은 잘못됐고 예. 우리 당론이 지금 뭐 탄핵을 반대하는 거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도 절연을 해야 되는 거 뭐 이런 거에 구체적 거기에 대한 또 지금 장동혁 지도부는 어떤 것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고 뭐 이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메시지를 내줬으면은 좋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지켜봤다. 그리고 뭐 많이 요구를 했지만 되지 않았다. 요 정도로 좀 세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지도부도 뭔가 심각하게 좀 듣는데 예. 그냥 이것은 뭔가 좀 허탈해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국내인 전체로 조금 파장이 많이 커질까?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왕에 내려놓으시고 독한 마음 먹으셨으면 뭔가 좀 분명한 얘기를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도부를 향한 좀 더 선명한 조언, 구체적인 액션 플랜 같은 게 좀 담겨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말씀이신데 어제 사퇴회는 어떻게 들으셨고 사퇴한 이유 물어보세요. 일단 인요한 의원은 어쨌든 국민의힘 전체에서 본인의 희생적인 결단으로 책임을 진 가장 첫 번째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그 사퇴 결단을 평가할 지점이 분명히 첫 번째 의원이요. 예. 그렇죠. 분명히 평가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강성필 부대변인은 그 사퇴의 변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민주당에서는 지금 그 중강제 추행으로 피소당하고서도 국회의원직을 방패막이로 이용해서 본인 방어에 이용하고 있는 국회의원마저 있는 마당에 민주당에서 말씀하실 계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인요한 의원이 사퇴하게 된 배경에는 아마 오랜 기간 동안 본인의 내심의 고뇌가 있었을 것으로 봐요. 예. 인요한 의원의 이력을 보면은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 그 시민군 통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계엄으로 인한 어떤 비극적인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사실 12.3 비상계엄 이후에 본인이 당인으로서의 처신과 또 개인으로서의 어떤 소신 간에 상당한 긴장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추론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이제는 본인의 희생적인 결단으로서 당이 쇄신하고 변화할 수 있는 물꼬를 트는 것으로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앞으로도 국민의힘에서 자기 희생적인 결단을 뭔가 보여주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을 때 민심이 돌아올 수 있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당 소식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의 실명이 그대로 담긴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내 반응 들어보겠습니다. 실명까지 다 냈습니다. 그 자녀까지. 예. 그런 인권유린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정당법에 보면 열람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제가 볼 때 형사처벌을 피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저희 당의 내분의 불씨로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당의 대다수의 당원들은 빨리 좀 풀고 가자라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대답은 한동훈 대표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최종 결과가 아니라 중간 조사 결과를 당무감사위가 발표를 한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의 실명, 거주 지역까지 공개가 됐는데 친한계에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강한 반발이 나왔어요. 일단 이 문제를요. 우리가 국민과 당원의 시선에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그 국민의힘의 권영진 의원이 한 보도 채널에 출연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나도 저렇게 내 개인정보가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다 밝혀질 수 있겠구나. 이러면 당원 가입하겠어요? 라는 말씀을 하시던데요. 이 말씀을 하신 권영진 의원은 사실 친한계와는 매우 대척점에 있었던 분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이던 시절에는 상당히 반대편에 있었다고 평가받아오신 분인데 그런 권영진 의원조차도 이렇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당원과 잠재적 당원들에게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것이 정당에 가입할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별도로 민감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사자로부터 동의를 받았거나 법령에서 그러한 민감 정보를 처리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만 공개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그냥 여과 없이 공개해버렸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데 왜 이렇게 그러면은 이 시점에 당무감사위원회가 위법한 조치까지 감소해가면서 그것도 어떤 최종 결과도 아니고 중간 조사 결과 발표라는 명목하에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 사실 납득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이 계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장면들이 자꾸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예. 국민들로부터 국민의힘의 우선순위는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커질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